네, RPM 45쪽의 349번 문제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2의 x제곱을 치환하고 싶으니까 얘를 t로 치환하면서 반드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니까 여기서 바로 그냥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릴 수 있어요.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얘는 지금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일 거고, 자, 이렇게 t가 1인 지점에서 꼭지점을 갖겠죠. 그리고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0 지점에서 잘라가지고 자 0에서부터 0보다 큰 쪽 요만큼의 범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색칠한 부분만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이쪽 부분은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은 다행히도 이 색칠된 범위 안에 꼭지점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y좌표인 k-1 그쵸? k-1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모든 영역에서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색칠된 영역에서. 그래서 혹시 이거를 놓쳤더라도 답은 변화가 없지만 자 만약에 이 범위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뭐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색칠이 됐다. 이래버리면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꼭지점을 체크하시고 그 영역 중에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k가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만들어지니까 요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0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보고 싶죠. 얘를 t로 치환하면서 0보다 크다라는 범위 붙여줄 거고, 그럼 첫 번째 녀석은 2t라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요거는 2의 x제곱 말고 2의 2분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것이 더 보기가 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앞에 2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 2의 x제곱이 이 녀석의 제곱이기 때문에 2t제곱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을 2의 2분의 x제곱 곱하기 2의 2제곱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녀석이 4로 나오고 이 녀석이 t가 돼서 이렇게 2차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2의 x제곱이 아니라 2의 2분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게 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역시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판별식 쓰지 마시고 꼭지점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t제곱 마이너스 바로 할까요? t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뀔 거고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한 이런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t값이 1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0보다 크다가 범위니까 0이 이쪽에 오른쪽에 t가 왼쪽에 t가 0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요거를 제외한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영역,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영역이 되겠죠. 이번에도 다행히 이 영역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꼭지점의 y좌표인 a-2가 이 영역의 최소값이 되겠고요.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켜준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2를 넘기면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의 최소값은 2번이 되겠습니다. 35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위에서 풀었던 두 문제랑은 약간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이 식에 지금 현재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식의 주인공은 x거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x는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를 만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이 식의 판별식을 가져올 건데 자 3의 t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의 c니까 12괄호 3의 t제곱 플러스 3 자 요게 판별식이고요. 요게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3의 t제곱을 치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짜리 식인데 두 덩어리에 요 3의 t제곱 플러스 3이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럼 뭐 그냥 바로 묶어버리죠. 뭐 우리의 목표는 인수분해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이 빠른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3의 t제곱 플러스 3이 남았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마이너스 12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 뒷부분이 3의 t제곱 마이너스 9니까 3의 t제곱의 범위가 사이값 마이너스 3부터 9까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쵸? 3의 t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보장이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것은 사실 t의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고 9라는 건 3의 제곱이니까 t가 2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2번 문제입니다. 어떤 방사성 물질의 양이 1024였는데 이 녀석이 반감기가 한 번 지날 때마다, 반감기라는 말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기간이죠. 그래서 그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이 물질의 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곱하기 2분의 1,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감기를 n번 지났다 그러면 2분의 1을 n번 곱한 것만큼으로 그 물질의 양이 변화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물질의 양이 4분의 1g이 됐다 그랬으니까 요것이 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1024는 2의 10제곱이죠. 그리고 요 놈은 뭐 2의 마이너스 n제곱이고 요 놈은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본다면 금방 우리는 n값이 12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2가 답인 게 아니라 반감기가 12번이 지나가야 돼 이런 뜻인데 반감기 한 번이 50년이기 때문에 50년씩 12번, 그래서 총 600년의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353번 문제입니다. 한 마리의 박테리아 A는 X시간 후에 A의 X제곱 마리로 분열한대요. 그러면 10마리의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면 2시간이 지나면 A의 2제곱배로 증가를 하겠죠. 그럼 그때 이게 90마리가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거는 a제곱이 9라는 얘기고 a제곱이 9면 a가 3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박테리아는 x시간 후에 3의 x제곱배로 증가하는 박테리아입니다. 그럼 맨 처음에 10마리의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10마리의 박테리아가 n시간 후면 3의 n제곱배로 늘어났겠네요. 그때 그 박테리아의 마리수가 7290마리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고, 자 10으로 나눠버리면 3의 n제곱은 729 이상인데요. 729가 3의 6제곱이거든요. 그래서 n값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6이 되겠네요. 6시간이네요. 네, 35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느낌이 그 위에 352번 반감기 문제하고 비슷하죠. 처음에 해충이 A 마리가 있었는데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다. 그런데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6시간이 소요된다 그랬으니까 일종의 반감기죠.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6시간인 거예요. 그럼 그 반감기가 한 번 줄어들 때마다 해충의 양은 곱하기 2분의 1이 될 거니까 반감기가 2번 지나갔다 그러면 2분의 1을 2번 곱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반감기가 n번 지나간 상황을 생각하자면 a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게 이제 반감기가 n번 지났을 때 남아있는 해충의 양인데요. 그게 처음 해충수가 a였죠. 그것의 3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당연히 32분의 1은 2분의 1의 5제곱이니까 n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또 5시간 쓰지 마시고 n값이 5라는 건 5번의 반감기가 지났다 이런 얘기니까 한 번의 반감기가 6시간이니까 5 곱하기 6시간 해서 30시간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355번 문제입니다. 자, 두 종류의 그 박테리아가 있는데요. A 박테리아에는 1시간마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하나인데 배양기가 두 개가 있네요. A 배양기에서는 박테리아가 1시간마다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A 배양기에 처음에 들어있던 박테리아를 A마리라고 한다면 얘는 1시간마다 곱하기 2가 계속 벌어지는 거니까 2를 n번 곱한 것만큼, 그러니까 n시간 후에 요만큼의 박테리아가 있겠네요. 요게 n시간 후에 A 박테리아에, 그러니까 A 배양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B 배양기가 문제인데 여기도 처음에 A 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여기는 3시간마다 4배로 늘어나요. 3시간마다 4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B 배양기에서 1시간에 B배로 늘어난다라고 가정해보면 3시간이 지났잖아요. 3시간이 지났으니까 1시간에 B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3시간이면 B를 3번 곱해서 B의 3제곱배로 늘어났을 텐데 그것이 바로 4배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를 3번을 곱했을 때 그것이 바로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B라는 숫자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4의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양변에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그리고 4라는 숫자 자체가 2의 제곱이니까 2의 3분의 2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B 배양기에서는 1시간마다 요만큼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이 지나면 요것이 3번이 곱해지면서 요거의 3제곱이면은 2의 제곱 4가 되잖아요. 그래서 3시간 만에 곱하기 4가 됐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배양기의 상황을 이렇게 썼으니까 자, B 배양기는 요거 2의 3분의 2제곱 이것이 n번 곱해진 거죠. n시간이 지났다면 여기다 그대로 n을 이렇게 붙여주면 이것이 n시간 후에 B 배양기에 들어있는 박테리아의 수가 되겠죠. 자, 근데 얘네 둘의 합이 자, 요렇게 둘이 더했어요. 이렇게 둘이 더했을 때 그 합이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두 배양기에 있는 박테리아 수의 합이 처음 넣은 박테리아 수의 합에 자, 처음에 각각 A마리 A마리 넣었으니까 처음에 넣은 박테리아 수의 합은 2A입니다. 그것의 40배가 된다. 네, 이렇게 식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A는 날려버리면 되겠고 치환을 좀 해주고 싶은데 여기가 지금 3분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2의 3분의 n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는 순간 이 녀석은 얘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요건 t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은 얘의 제곱인 거 보이죠? 여기다 전체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이고 이쪽은 80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 한다라고 생각하고 얼마 넣으면 0 될까 고민해보면 4를 집어넣으면 0이 됩니다. 4를 집어넣으면 그래서 t 값이 4라고 이렇게 실수가 아마 하나 나올 거고요. 그럼 t가 4란 얘기는 4시간이 지났을 때 t가 4란 얘기는 2의 3분의 n제곱 얘가 4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 계산할게요. 2의 3분의 n제곱의 값을 구해봤는데 그게 4다. 4라는 건 2의 2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얘가 얘랑 같아져가지고 n 값은 6이 될 거고요. 이 6이라는 것이 바로 6시간. 그죠? 우리는 n시간 후를 구하는 중이었으니까 6시간 후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